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오선 출신 원혜영 의원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또 당규에 따라 위원장과 상의해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뒤 조만간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2019년 하반기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상반기에 이어 최상위권을 지켰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018년 하반기 직무 긍정률 59%, 2019년 상하반기 모두 65%를 기록했으며 이번 하반기 조사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2위를 차지했습니다. 김 지사가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지난해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10%에 그쳤습니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수시가 2020년 올해 시정의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권오봉 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올해가 여수의 골든타임,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의욕을 보였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올해 여수 지역의 가장 큰 기회 요인은 여수산업단지의 신증설 러시입니다. 내년까지만 8조 원, 오는 2025년까지 모두 9조 5천억 원의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당장 올 상반기부터 공사 물량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단순한 일회성 투자 효과를 넘어 장기적 지역 기반으로 유인한다는 게 여수시의 보관입니다. 금년이 피크가 될 겁니다. 이런 시기에 그런 주거 문제, 교통 문제 이런 불편함이 없어야 우리 여수로 떨어지는, 여수로 환류되는 부가가치가 많아질 것이다. 지역 안팎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경도 관광단지 개발도 본격 공사를 앞두고 있고 민선 7기의 핵심 과제인 여수시립박물관도 연내 설계에 착수해야 2022년 완공이라는 결실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 각계가 연대해 뜻을 모은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등을 위해서는 올해 국가사업 확정 등 의미 있는 진척을 이뤄내야 합니다. 이 계획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논란만 해가지고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고 우리 시민사회가, 우리 시가 주도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풀어가야 할 난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COP 등 국제행사 유치 시 필요한 컨벤션 센터 건립 사업은 국비 확보에 발목이 잡혀 있고 해묵은 과제인 통합청사 마련도 별관청사가 빠져나가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택지 개발에 반대하는 만흥지구 주민들이나 수산물 특화시장 상인들과는 이미 깊은 감정적 골이 만들어진 상황. 보다 능동적으로 시민 눈높이를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대화를 좀 갖고 이러한 그 대화를 통해서 어떤 시의 그 행정이나 우리 시민단체가 생각하고 있는 단일화를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골든타임이라는 2020년. 행정과 시민의 소통과 공감이 담보되지 않으면 기회가 오히려 위기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양시가 올해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정현복 시장은 광양시가 달성해야 할 인구를 20만 명으로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인구 정착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에 맞춰 주택 공급 확대와 산단 내 기숙사 건립, 생활 기반 시설 확충으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별 후보군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여수 을지역구입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인사, 여기에 바른미래당 현역 의원까지 모두 8명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수시장에 도전했던 권세도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라선 KTX 확대와 율촌 산단의 조기 완공을 이끌어내고 여수를 해양 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제해양관광센터를 설립을 해서 우리 여수가 안고 있는 각종 이 해양 문화, 해양 환경을 통해서 해양 관광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여수 토박이로 3선 시의원을 지낸 김순빈 전 여수시 의회 부의장은 역세권과 율촌 산단 배후도시 개발을 통해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밑바닥부터 닦아온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과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에서 보고 현장을 느끼고 거기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하면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검사장 출신의 김혜재 변호사는 여수를 남해안 관광벨트 중심도시와 문화예술도시로 발전시키고 정권 재창출과 검찰 개혁에 일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검 수사 정책기획단장을 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입안을 하고 실무 총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최적임자다. 경제와 외교 분야의 전문가임을 강조하고 있는 박종수 예비후보는 국회 개혁에 앞장서 정권 재창출에 기여하고 여수 공간 연륙 연도교 개통과 연계해 지역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찾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공 우주뿐만 아니라 신소재, 소위 말한 첨단 4차 산업 위주의 여수형 실리콘밸리를 여천 지역에 한번 조성하겠다는 생각입니다. 20년 동안 지역에서 변호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정기명 예비후보는 여수의 민심과 현안을 잘 알고 있는 새 인물이 필요하다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인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이제 우리 여수 지역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산단 특별법을 제정해서 여수 세수에 좀 도움도 되고 또 여수 발전을 촉진시키는 그런 촉매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거 여수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자유한국당의 심정우 전 호남대 초빙 교수는 자유한국당을 합리적이고 건전한 보수정당으로 개혁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포부와 함께 국가 산단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리 여수의 흥망성쇠는 여수 국가 산단에 달려 있습니다. 묘도동 전 지역을 제2 국가 산단으로 조기에 건설하겠습니다. 사선 국회의원으로 정치적 중량감을 갖춘 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견고하게 다진 정치 이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제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중앙정부의 인맥으로 우리 여수의 현안 사업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19대 20대 총선에 도전했던 김성훈 자유한국당 여수을 당협위원장은 이번 총선에도 출마할 예정이라면서도 중앙당의 결정이 내려진 뒤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이처럼 8명의 후보군의 경합이 예상되는 여수을 선거구는 여수 산단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여수을 선거구의 민심을 조희원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시청에 위치한 중심가와 반도엔 쪽을 묶은 여수을 지역구. 지역 경제의 허리인 여수 국가산단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임금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파견법이 생긴 이후로 산하청 노동자들의 문제는 심각해져 가는데 지역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소득의 차별이 생기면 결국은 이 사회의 양극화로 확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동안 여수 산단의 대기오염 물질 무단 배출, 광양지철소에 잇따른 폭발 사고로 몸살을 앓았던 묘도 주민들은 환경 문제와 소외 지역에 대한 관심을 요구했습니다. 마당 실면 검은 반짝반짝 거 쓰레바지를 한다. 이렇게 막한 이틀 거리 그냥 막 문대서 스쳐야지 뭐 그러면 그냥 그 깊은 산골 좋은데 천지 놔두고 이 좁은 묘도 섬에다가 의료기 폐기물 태운다고 그 있을 수 없는 일. 우리 묘도 지역이라는 곳은 항상 소외되어 왔어요. 바람이 있다면 21대 국회의원은 정말로 지역적으로 편을 가를 것이 아니고 정말 소외된 곳은 무엇이 주민들이 어렵고 무엇이 간지러운 데가 있는가. 여수고운간 연륙연도교 개통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고 있는 여수시 화정면. 지역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관광객 유치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습니다.
돌산 쪽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관광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이다가 현재 제가 봤을 적에는 저쪽에서 오르다가 꺼져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계속 뭔가 새로 짓고 뭐 관광 테마파크 넣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 근시안적일 수밖에 없다고, 좀 더 자신이 좀 더 면밀히 파악을 해보고. 선거철이 아니면 국회의원을 볼 수가 없다는 농어촌 지역민들은 그래도 한 번씩은 지역을 찾아 민심을 살펴달라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접촉이 좋아야지. 자주 만나는 거 이상 더 좋은 거 어디가 있는가 세상에. 암만 사이가 나쁘다 할지라도 자주 만나면 좋아져 버리거든. MBC 뉴스 조이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수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여수 산단 취업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는 여수 테크니션 스쿨이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여수시는 오늘 17일까지 접수를 받아 11기 대상 교육생 50명을 선발한 뒤 오는 3월부터 8개월간 여수 산단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수 테크니션 스쿨의 역대 졸업생은 모두 371명이며 이 가운데 337명이 여수 산단에 취업해 90%에 육박하는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고흥군 과영면 유동마을 주민 20만 원, 인항마을 주민 20만 원, 고흥군 도양읍 녹동 개나리 회원 1동 20만 원, 유전마을 주민 20만 원, 여수시 여천동 4통 신선마을 주민 20만 원, 고흥군 과영면 가산마을 주민 16만 원, 외호마을 주민 16만 원, 원주마을 주민 16만 원, 호곡마을 주민 16만 원, 여수시 돌산읍 개동마을 주민 15만 원, 여수시 3일동 원상암 당내 주민 15만 원, 광양시 송보 6차 아파트 분여회 14만 5,554원, 여수시 신월동 금호 아파트 통장 정경숙 10만 원, 돌산읍 소율마을 주민 10만 원, 우두리 백초마을 박경자 5만 원, 여수시 둔덕동 라온유 아파트 서하송 3만 원, 서유찬 3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추운 겨울 마음이 따뜻해지는 뉴스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한 젊은 예비 부부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동사무소에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와 편지를 두고 사라졌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 목포시의 한 동사무소. 30대 남녀가 들어와 편지와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두고 갔습니다. 편지에는 앞으로 함께 가정을 이룰 사람과 마음을 모았다며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떡국 한 그릇에 작은 따뜻함이라도 전해질 수 있길 바란다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젊은 커플이 돈을 놓고 아무 말 없이 가셨는데요. 제가 가서 여쭤보니까 폐지 줍는 노인분들한테 좀 후원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익명의 기부자는 약 1년 전부터 직장 때문에 이곳 원산동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곧 결혼을 앞둔 기부자들은 평소 동네에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돕고 싶었다며 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동사무소 측은 관내의 저소득층 어르신 5가구를 정해 이번 주까지 후원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기부자의 뜻에 따라서 우리 동에 거주하시는 폐지 줍는 어르신 5분께 잘 전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웃을 생각하는 예비 부부의 따뜻한 마음이 추운 겨울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보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고흥군이 지난해 사업 발주 전 사전 심사를 통해 모두 4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분야별 사업 976건, 3,449억 원에 대한 사전 심사를 통해 지난해와 비교해 62% 늘어난 4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군은 사업 발주 전 사전 심사가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부실공사 예방과 행정 절차의 간소화, 효율적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유화 논란에 휩싸였던 순천문화원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순천문화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순천문화원이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1억 원이 넘는 임대 수익금을 무분별하게 관리했고 일부 재산은 지출 내역이 불명확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최근에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범시민대책위는 순천문화원을 즉시 해산하고 문화원을 방임한 전남도와 순천시는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문화원을 법적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양시의 부적절한 행정들이 전라남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가 공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양시는 개발 중인 택지에 대해 분양 실적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가 논란이 일자 시행하지 않았으며 최근 3년 동안 500여 건의 수의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감사에서 모두 60여 건의 부적절한 행정을 지적받아 50명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받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실시된 광양시의 정기 인사를 두고 공무원 노조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통합공무원노조 광양시 지부는 논평에서 이번 인사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올바른 심사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빠져나가면서 서울 등 내륙 곳곳에서 약한 빗줄기로만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면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로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룡령에는 4.4cm의 적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오후까지 최대 20cm가량의 눈이 더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도 비나 눈으로 내리다가 오후면 잦아들겠습니다. 이 비구름 뒤편으로는 스모그가 들어오면서 오후에 서쪽부터 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1.5도, 대구는 8.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내려가서 서울이 5도, 대전과 광주 6도, 대구는 9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기온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안팎으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